감싸져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빈곤과 경제 붕괴로 고통받는 동안 그의 개인적인 삶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호화로운 생활, 과잉,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호화로운 요트, 외딴 섬에 있는 개인 저택, 그리고 믿기지 않을 만큼 값비싸고 화려한 자산들의 컬렉션이 그를 둘러싼 생활 방식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삶은 몇몇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불법적으로 침범하려는 김정은, 북한의 지도자는 어두운 정권과 국가의 고립으로 악명이 높아져 거의 신비로 사람들은 무거운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실제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강력하고 호화로운 지도자의 하루를 들여다보며 숨겨진 비밀들을 밝혀봅시다. 이 사실들을 알게 되면 김정은은 아마도 당신이 이들을 보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비밀은 바로 9억 달러의 궁전입니다. 이 거대한 건물은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의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김씨 왕조의 위대함과 권력을 상징하는 완벽한 표상입니다. 평양 중심에 우뚝 솟아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은 김정은 정권의 사치와 절대적인 권력을 나타내는 가장 눈에 띄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단순히 과거 지도자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가 아닌 국가 전체의 거대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11만 5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자랑하는 이 궁전은 공산주의 지도자에게 헌정된 가장 큰 묘소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중 일부 홀은 길이가 1km에 달하며 규모와 화려함에서 어느 표준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궁전 내부 역시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교한 디자인과 가장 고급스러운 재료들로 꾸며져 있으며 모든 것이 부와 절대적인 권력을 드러냅니다. 김일성과 김저일의 미라가 유리관 속에 안치되어 있으며 그 주변은 금, 보석, 희귀한 나무 등 값비싼 재료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의 모습은 전통적인 한국 베개에 머리를 기댄 채 고요하게 누워 있으며 그 위에는 조선노동당의 깃발이 덮여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전히 받는 깊은 존경과 숭배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가 만든 모든 것들은 그가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확립하기 위한 것일까요? 지금 이 영상을 통해 권력과 사치의 세계를 전례 없이 탐험해보세요. 모든 것이 어둠 속에 묻히기 전에요. 김정은의 호화롭고 신비로운 삶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 지도자의 개인적인 세계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그곳에서는 가장 작은 세부사항도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비밀 중 하나는 바로 쾌락단입니다. 이 단체는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선택된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년 25명의 여성들이 이 특별한 그룹에 선택되며 그 선발 방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합니다. 공식들은 가장 매력적인 여성들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가정에서 나온 여성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 가정은 탈북자나 서방 국가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야 합니다. 선발된 여성들은 철저한 신체 검사와 건강 검사를 거칩니다. 작은 흉터나 결점도 즉시 탈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소문에 의하면 김정은은 이 평가를 직접 감독하며 모든 여성들이 완벽한 기준을 충족해야 최종 선택에 오를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한 여성들은 다양한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부는 마사지 교육을 받고 다른 일부는 노래와 춤을 배웁니다. 그러나 가장 선호되는 자리는 김정은과 그에 가까운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김정은은 이 그룹의 여성 중 아무나 선택하여 하루를 함께 보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의 아버지에게서 전해진 전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류경호텔은 거의 무시할 수 없는 압도적인 랜드마크로 김정은 정권의 막대한 권력과 야망을 상징하는 생생한 표상입니다. 평양을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마찰로는 단순한 호텔이 아니라 북한이 세계의 권력과 웅장함을 과시하려는 대담한 선언, 국가의 야망을 기념하는 기념비입니다. 이처럼 큰 구조물이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건설되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바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북한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105층 높이의 1000피트 이상의 높이를 자랑하는 류경호텔은 진정한 건축적 경이로움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외모 뒤에는 갈등과 좌절이 가득한 역사가 있습니다. 건설은 1987년 김일성, 김정은의 할아버지 하에 시작되었으며 북한의 강함을 상징하는 고급스러운
세계적 수준 위 호텔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3,000개의 객실과 회전식 레스토랑을 갖추어 도시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을 제공하려 했고, 그것은 국가의 최고의 성과물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까지 높이를 다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은 빈 껍데기 상태로 남아있었고 약속된 개관식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16년 넘게 이 호텔은 버려지고 음산한 모습으로 서 있었으며 죽음의 호텔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미완성된 실패로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2011년 류경 호텔은 오랜 기다림 끝에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외관은 매끄러운 유리와 금속으로 덮여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 후 2018년에는 LED 조명이 설치되어 평양 중심에서 빛나는 등불처럼 변했습니다. 매일 밤 그 빛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비추는 것뿐만 아니라 강력한 선전 메시지도 전달하며 정권의 권력과 세계에서 빛나고자 하는 욕망을 강렬하게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그 빛나는 조명 아래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그 규모에 대한 경외감, 아니면 이 거대한 건축물 주위의 깃든 고립과 신비로움에 대한 소름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류경 호텔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자 거대한 수수께끼이며 북한의 끊임없는 야망의 증거입니다. 그곳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을 제공합니다. 김정은의 자동차 컬렉션은 단순한 부의 과시가 아니라 그의 화려하고 과도한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뚜렷한 표상입니다. 이 고급 자동차들은 단순히 번영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삶과 시민들의 고통 사이에 존재하는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불안정한 세상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확립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일까요? 2024년 4월 2일 미사일 시험 발사 중 김정은이 2024년형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와 벤틀리 벤테이가에 탑승한 모습은 누구나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 차량은 각각 수십만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이를 보는 누구나 놀랄만한 금액입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가격은 약 11만 7천 달러로 강렬한 디자인과 날카로운 헤드라이트, 눈에 띄는 전면 그릴로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 차는 단순한 차량이 아닙니다. 에스컬레이드는 권력과 사치의 융합을 상징하며 628마력의 엔진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내부는 최첨단 기술과 고급스러운 편의시설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면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지도자에게 적합한 차량입니다. 에스컬레이드의 모든 디테일은 평범한 북한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치스러운 세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24년 초 공개된 다큐멘터리에서 그는 자신의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 GLS 600을 소개하며 또 다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차량은 17만 5천 달러에서 22만 7천 달러 사이의 가치가 있으며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김정은의 생활 방식을 나타내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마이바흐 GLS 600은 그의 자동차 컬렉션 중 하나일 뿐이며 100대 이상의 고급 차량들을 자랑하는 그의 컬렉션에는 롤스로이스 팬텀, 장갑차형 렉서스 모델, 심지어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선물한 아우루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고급 소비재의 수입을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여전히 고급 자동차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자동차 컬렉션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사치와 권력이 그의 이미지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슈퍼요트 컬렉션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들이 소유한 요트들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그 중심에는 262피트 길이의 요트가 있으며 이는 북한 지도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개인적인 오아시스입니다. 이 요트는 단순한 배가 아니면 물 미끄럼틀, 올림픽 규모의 수영장, 그리고 가족과 VIP 손님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넓고 호화로운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떠다니는 고급 휴양지입니다. 최근 위성 이미지에서 이 요트가 원산 근처 동해의 바다를 항해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에 대해 여러가지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정은이 가족과 함께 고급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는 걸까요? 이러한 사진이 그가 노동당 회의를 주재한 직후에 촬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질문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가 실제로 요트에 탔는지 의문을 제기하지만 그가 요트가 아니라 칼마반도에 있는 개인 빌라에 있었다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262피트 요트는 김정은의 컬렉션에 포함된 고급 선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위성 이미지에서는 그중 3척이 원산 근처 바다에 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이는 김정은 가족이 바다에서의 삶을 오래도록 즐겨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국제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은 멈추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의 요트 컬렉션에서 더욱 눈에 띄는 선박 중 하나는 약 7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프린세스 구오요마이입니다. 중고 시장에서 구입한 이 요트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지만 외부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여전히 고급스러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결단을 상징하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위의 상징이 아니라 권력과 독립성, 그리고 그의 통치의 굳건한 성격을 나타내는 선언입니다. 고려항공은 북한의 국영항공사로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김정은의 고급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북한에서 유일한 항공사로서 베이징, 선양, 블라디보스토크와 같은 몇 가지 주요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김정은의 개인적인 비행기 함대 역할을 합니다. 그중 하나는 특별히 개조되어 비행요새로 변형되었으며 이 비행기는 모든 비행에서 권력을 상징합니다. 1950년 소련과 북한의 합작으로 설립된 고려항공은 그 이후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습니다. 1993년 소련의 붕괴 이후 고려항공은 현재의 이름으로 재브랜딩되었으며 비록 구소련 시대의 오래된 T-154와 안토노프 기종들이 여전히 운용되고 있지만 고려항공은 국제적인 감시를 피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력은 항공사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직면한 글로벌 제재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상징을 유지하려는 결단을 나타냅니다. 이 항공사는 심지어 유럽연합의 비행 금지 조치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항공산업에서 거의 들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려항공은 김정은의 삶에서 이렇게 중요한 존재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항공사가 아니라 그의 권력과 명성의 강력한 상징입니다. 개조된 비행 요새는 단순한 고급 여행을 위한 항공기가 아니라 북한의 공역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매 비행은 단순히 이동이 아니라 김정은이 전 세계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날아다니면서 동맹과 적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권력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김정은의 지도 아래에서 고려항공은 단순한 항공사로 남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 및 소비재 유통 등의 분야로 확장되었으며 이는 김정은의 경제적 영향력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권력 확장은 북한 내의 중요한 모든 분야를 통제하려는 결단을 보여주며 국내외에서 그의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동 요새를 상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김정은에게 있어 그것은 그의 고급스럽고 강화된 열차로 권력과 안전의 상징입니다. 탱고라고 알려진 이 열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이동식 요새이자 이동하는 지휘센터이자 최고 지도자를 위한 개인적인 휴식처입니다. 이 열차는 단순한 기차가 아니라 방탄 창문부터 고급 통신 시스템, 공격용 무기부터 필요시 긴급 대피를 위한 헬리콥터까지 갖춘 기술, 안전성, 사치의 경이로움입니다. 김정은을 위한 별도의 구획을 포함한 여러 객차로 설계된 이 열차는 중요 국가 방문이나 국제회의 등 긴 여정 중에 안전하고 편안한 피난처가 됩니다. 종종 공군 1호기의 철도 버전으로 비유되며 이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교통수단으로 전 세계에서 단 한 사람만이 소유한 것입니다. 김정은이 2011년 권력을 잡은 이후 탱고 열차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 방문 등 그의 전략적 여행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모든 여행은 북한이 그의 지도하에 보호와 통제를 다짐하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 열차는 두꺼운 장갑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속도를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닙니다. 시속 약 56km로 꽤 천천히 이동하지만 이러한 느림은 오히려 김정은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전략적인 논의를 하며 이동 중에도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긴 여정은 단순한 번거로움이 아니라 지도자가 매 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며 고급스러운 내부와 화려하게 장식된 개인 객차에서 사무실부터 고급 와인과 정교한 요리가 제공되는 식사 공간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늑할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절대적인 통제와 지위가 반영된 공간을 만들어주며 그는 자신의 나라를 가로질러 여행할 때에도 이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단순히 고급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위한 불침번, 요새를 건설하는 데에도 능숙합니다.
김정은의 가장 인상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인 마식령 스키 리조트는 단순한 스키장이 아니라 북한이 고립된 상태에서도 세계에 자신의 권력과 야망을 알리는 상징입니다. 이 리조트는 태화산 정상, 해발 13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지도자의 무한한 부와 야망을 증명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식령은 훌륭한 스키 슬로프뿐만 아니라 5,000명의 손님을 수용할 수 있는 2개의 피라미드형 탑을 가진 120개의 객실을 갖춘 고급 호텔을 포함한 리조트 복합단지를 제공합니다. 설계의 모든 세부 사항은 전통적인 한국 건축과 현대적인 우아함을 결합하여 웅장하고 호화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도록 세심하게 다듬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리조트에는 수영장, 사우나, 미용실을 포함한 다양한 시설들이 있으며 특히 연중무휴로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아이스링크가 특징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김정은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자부심과 국가 정체성의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식령은 세계가 등을 돌린 상황에서도 북한이 자신의 위치와 번영을 주장하고자 하는 열망을 상징합니다. 김정은은 이 리조트를 단순한 휴양지가 아닌 비교할 수 없는 부, 야망, 권력의 상징으로 구축한 것입니다. 김정은의 잠수함 함대는 그의 신비롭고 강력하며 야망 넘치는 군사 전략의 핵심 부분입니다. 세계가 그가 지상에서 펼치는 호화로운 모습들, 예를 들어 개인 섬과 고급 자동차에 집중하는 동안 북한의 바다 아래에서는 강력한 잠수함 함대가 조용히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 함대는 군사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의 권력, 비밀성, 그리고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이 잠수함 함대는 단순한 전쟁 기계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교하고 깊이 있는 전략적 접근을 나타냅니다. 김정은은 다양한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구소련 시대의 오래된 모델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새로운 모델까지 포함됩니다. 이들 중에는 22척의 로미오급 잠수함과 4척의 클래식한 위스키급 잠수함이 있으며 모두 북한을 둘러싼 바다속에서 조용히 숨어 있으며 적절한 순간에 그림자 속에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각각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 능력, 즉 국제적인 적들이 예측할 수 없는 스텔스 무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배 뒤에는 김정은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더 넓고 야심찬 전략이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인상 깊은 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 배는 영웅 김근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바다 밑에서 직접 전술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조치는 북한의 군사적 힘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힘을 발산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이 잠수함의 실제 능력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전문가들은 그 준비 상태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영웅 김근호의 존재 자체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김정은은 자국을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공격 전략을 마스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잠수함 함대의 비밀성과 침묵은 김정은이 만들어가고 있는 권력 게임의 핵심 요소입니다. 여기서 모든 움직임은 면밀하게 계획되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세계의 대부분이 그의 지상에서의 화려한 전시를 지켜보는 동안 북한은 숨겨진 힘을 통제하고 있으며 그 힘은 때가 오면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외부 세계와 단절된 개인 섬을 상상해보세요. 그곳에서는 절대적인 사치를 즐길 수 있으며 오직 당신만을 위한 독점적인 천국이 펼쳐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꿈일 수 있지만 김정은에게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북한 청진 근처에 위치한 그의 비밀섬은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라 궁극적인 권력과 사치의 상징입니다. 이 섬은 개인적인 천국으로 모든 세부 사항이 독점성, 비밀, 그리고 웅장함을 내뿜으며 최고 지도자의 독특한 요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조용하고 고립된 환경에 둘러싸인 이 섬은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묘사됩니다. 김정은이 정치와 외부 세계의 압박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호화로운 빌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섬이 단순히 호화로운 빌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이 섬을 오가는 비밀스럽고 안전한 비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 비행장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름다운 항구는 제트스키, 모터보트, 그리고 워터슬라이드가 완비된 고급 요트를 포함한 호화로운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김정은과 그에 가까운 사람들만의 수상에서의 사적이고 즐거운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비싼 골동품과 희귀한 예술 작품들로 가득 찬 김정은의 섬은 그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과 독특한 미적 감각을 나타냅니다.
고대 그림부터 화려한 가구까지 모든 것이 신중하게 선택되어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며 이곳은 초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 예약된 공간입니다. 완전한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이 섬은 북한군의 강력한 팀이 경비를 맡고 있으며 김정은과 그의 귀빈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섬에 자체적인 놀이공원, 경기장, 그리고 2개의 독점적인 골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골프장들은 단순한 여가 장소가 아니라 전략적 회유의 장소로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이 일상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 반면 개인 골프장을 소유하는 것은 지도자의 삶과 북한 국민들의 삶 사이에 극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김정은은 이 골프장을 국제적인 골프 선수들에게 개방하여 그들을 외교적 토너먼트에 초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토너먼트는 그의 국가 전략을 시험하는 플랫폼으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 중 하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시험 장소로 활용됩니다. 모든 호화로운 시설, 개인적인 레크리에이션 공간, 그리고 고도로 보안이 유지되는 환경을 갖춘 김정은의 섬은 단순한 고급 리조트가 아니라 권력, 비밀, 그리고 끝없는 야망의 상징입니다. 놀이공원에서 골프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사항은 그가 만드는 사치스럽고 엘리트적인 생활 방식을 반영하며 북한 주민들이 겪는 어려운 현실과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상상할 수 있나요? 모든 걸 감추고 보호하며 모든 세부사항이 신중하게 관리되는 권력과 사치, 신비로 가득한 삶. 김정은, 북한의 지도자는 단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자신만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수집품 중에서 가장 호화롭고 신비로운 물건은 무엇일까요? 고급 요트인가요? 아니면 웅장한 산속에 자리한 빌라인가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이상한 전략 중 하나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치스러운 비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잊지 마세요.